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100페이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배운 것을 확률의 전체 집합을 무슨 표본 공간으로 막 바꾸고 하는 그 이유가 좀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제대로 세부적으로 좀 이제 새롭게 확률을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두리뭉실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고등학교 확률이니까 조금 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자, 표본 공간 S가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 좀 헷갈리죠?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 그래서 S를 쓰고요. 우리가 이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사건? 사건은 바로 이 표본 공간 S에 뭐가 된다? 바로 그렇죠.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는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우리가 그거 이제 시행이다, 던졌다라고 했다면 그때 사건이라는 것은 주사위는 1, 2, 3, 4, 5, 6이니까 2의 6제곱해서 모두 몇 개? 64개가 나오겠죠. 그 64개 부분 집합 중 A, B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았겠죠. 그때 어쨌든 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짝수가 일어났든 뭐가 일어났다, 어쨌든 일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그럴 때 중요한 단어, 사건 A가 일단 일어난 겁니다. 이미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건 B가 일어난다, 요거를 얘기했는데 전제 조건이죠.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 자,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확률이니까 이제 프로버빌리티 약전에 P를 쓴 거고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PB 기분 A다, 이렇게 읽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우리가 예전에 그 고등하 때 뭘 배웠냐면 조건제시법 배웠습니다. 집합에서. 예, 그겁니다. 그거 봐. 예,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분이다라고 좀 읽기가 좀 어려우면 바다라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다. 예, 서치 대시라는 뜻입니다. 서치 대. 예,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자,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뭐냐면, 자, 전체를 표본 공간, 즉 전체 집합으로 본 거예요. S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전체 집합이, 그죠? A로 바뀐 겁니다. 저 표본 공간이 원래는 요거였는데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소가 되었다. 그래서 요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 요거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거죠. 자, B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B가 일어났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이제 전체 요거 NA의 개수죠. NA분의, 그때 요 빨간색 부분은 A와 B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뭐다라고 이제 하겠다? 예, 요렇게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얘를 갖다가 양변을 양변이네. 분자 분모를, 자, NS로 나눠보겠습니다. NS. 전체 표본 공간이겠죠? 그걸로 나누게 되면 얘는 A라는 확률이 되겠고, 얘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좀 주의를 한번 해보자. 주의. 저 주의는 뭐냐면 요건데요. 학생들이 요거를 좀 헷갈려 하세요. 자, 얘랑 얘는 다른 겁니다. 얘는 뭐냐면 이거죠. 자, 전체 요거 분해. 됐습니까? 요거 분해. 써놨나? 안 써놨지? 요거 분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눴냐? 네, 맞습니다. 분자 분모를 요걸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제 1이니까 1분의 요거는 뭐가 되죠? 예, 요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죠? 그래서 얘는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축소된 표본 공간을 뭘로 본 겁니까? 그렇죠. 요걸로 본 겁니다. A.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뭘로 본 거죠? 그죠? 전체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혼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학교 2학년 확률 배울 때 이미 배웠다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총 30명이 있고 여자가 70명이 있는데 이때 안경 낀 남자가 10명, 안 낀 사람이 20명. 여자 70명 중에 안경 낀 여자가 30명, 안 낀 사람이 40명입니다. 물론 안경을 낀 사람은 합쳐서 40명이겠고요. 안 낀 사람은 60명이 돼서 전체를 100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이 조건 확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100명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습니다.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였을 때, 자, 이제 전체가 100이 아니라 남자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3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30. 분의 안경을 꼈다. 30분의 10. 그래서 얼마? 네, 3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내가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안경을 썼대요. 안경을 썼을 때 이미 일어난 거죠. 예. 안경을 꼈을 때. 그러면 이쪽은 볼 필요 없어요. 40명 중에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 그러면 40분의 30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이라는 확률을 얻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뭘로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여자였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안경을 안 꼈다. 그러면 여기 있죠. 40명이죠? 그러니까 70분의 40 돼서 얼마? 7분의 4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만약에 이제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본다 그러면, 자,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여자였답니다. 그러면 100분의 70이겠죠. 예, 약분 안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을 안 꼈다. 안경을 안 낀 건 전체 100명 중에 40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70분의 40이니까 7분의 4. 이렇게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분모는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게 분모입니다. 그래서 왠지 이게 분수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기처럼.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교에 이제 가서 막 배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는데 학생들이 질문하죠. 아니, 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뉘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꼭 분수니까 그런 것처럼 학생들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일단 하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식 표현 방법은 이렇게 쓴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다음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얘는 뭐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얘는 뭐죠? 그죠?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단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때는 전체를 요 파란색 B로 보는 거죠. 요게 이제 축소된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B가 일단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나니까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PB분의 PA 교B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게 항상 분모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몇 쪽이죠? 예, 101쪽인가요? 예. 확률에 이제 곱셈 그 정리들이 나와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얘는 그대로 두고요. 양변에, 어디가, 여기요.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양변에 PA로 곱하게 되면,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양변에 PA로 곱했으니까, PA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요. 얘가 하나 보이네요. 그래서 양변에 PB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에 뭐라고 한다? 그죠? 곱셈 정리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그림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본 공간이 요거였다. 즉 전체 집합으로 봤다면 조건부 확률은 말 그대로 조건이 붙은 거야. 조건이. 그래서 전체 집합은 이제 요걸로 보겠다. 그래서 축소된 표본 공간이다. 어쨌든 전체를 요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 꼭 좀 여기 교집합입니다. PB 들어가면 안 돼요. PB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반드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얘랑 얘의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뭐 순서만 좀 바꿨어도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죠? 여기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그죠? A에서 교집합 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얘는 어떻게 쓸까요? 그죠?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 A의 컴플리먼트 요거에다가 요 교집합인데 순서만 바꿔 쓰겠습니다. 요 뭐 드모르가 우리가 쓰면 될 테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뭐냐면 요런 거 한번 가볼까?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게 좀 나오거든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얘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 이 빨간색과 여기 뭐 흰색 잠깐만 칠할까요? 예, 요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자 B가 지금 B 막 쓰면 안 되죠, 그죠? 왜 이걸 왜 썼을까? 자,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났죠? 그 다음 얘는 뭐가 되죠?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는 건 요 빨간색 즉 교집합 부분에 대한 확률 밑에다 잠깐 쓸게요. 예,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빨간색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요 흰색 부분 빗금친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엔 B가 일어났는데 A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A가 일어나지 않은 건 이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왜냐면 B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맞는데 그 중에 B에 들어가는 거는 흰색 부분. 요거니까 예, 요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걔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걔를 그러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내가 직접 다 써버렸네. 직접 다 써버렸네. 이거 쓸 필요가 없겠네. 어쨌든 그 부분이 여길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요겁니다. 지금 얘는 지금 어쨌든 B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B가 요건데 거기서 A가 일어나니 아니면 안 일어나니 이렇게 해서 결국 얘는 이것의 의미는 결국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페이지 103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요 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놈부터. 자, 잘 보겠습니다. 자, 얘가 중요한 건데, 얘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죠? 얘가 이미 일어난 겁니다. 자, A가 일어났습니다. 그거의 확률 분해. 그때 동시에 B도 일어난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반지 여러분들 그림을 꼭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A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B가 일어난다. 네, 얘가 바로 의미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일어났습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되죠? 그럴 때 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 이용해서 바로 써도 되는데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5분의 1로 곱하면 되니까 자, 요거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5분의 2 곱하면 5분의 2 곱하기 양변에 5분의 2 곱했습니다. 자, 요 놈은 나와 있죠. 4분의 3이라고. 그러니까 얼마? 20으로 쓸 필요가 없네. 약분이 되죠. 그죠? 네. 약분되니까 2가 돼서 얼마? 10분의 3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 끝났네요. 자,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은 어떻게 구해주죠? 그쵸, 이렇게 구해죠. 여사건의 확률 이용해서 1에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되니까 요거를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우리는 얘를 알고 있죠. 그죠?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해서 얘는 자, A의 확률, 그 다음 B, 그 다음에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는 거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얼마? 풀이가 조금 좀 긴 것 같아. 그죠? 2분의 1 빼기 요 놈은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얘는 10분의 4. 그죠? 얘는 10분의 5. 그러니까 10분의 9에서 빼면 10분의 6. 얼마? 5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1에서 얼마? 5분의 3을 빼주면 확률은 얼마다? 네, 5분의 2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에 예, 요 놈도 좀 해결을 좀 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요 놈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요 놈은 뭐냐? 두모로간 써야죠. A 합 B. 자,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요 놈이 0.5란 얘기인데, 자, 그럼 요 놈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써봐도 되겠네요. 한번 쓰자.
쓰고, 자,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1에서 0.5를 빼니까 그대로 0.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 놈은 뭐가 되냐 이거야. 요 놈은 B가 일어난 겁니다. 뒤에 거예요. 자, 어이구, B가 일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곱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그럼 뭐 요거 깔끔하게, 자,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그죠? A와 B를 더해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얘는 얼마? 0.2. B는 0.4. 얘는 0.5가 돼서 0.1이 되겠네요. 뭐 끝나버렸네. 얘는 얼마? 0.4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고요. 얘는 얼마? 0.1. 분자 분모에 10 곱하니까 4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가볼게요. 131번입니다. 이런 거 하라고요. 오케이. 아이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 조건부죠.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요게 항상 분모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일 때 요것과 요놈의 이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인데 순서 바꿔서 이렇게만 써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 자, A가 일어나지 않고요. 얘는 드모로가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일단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얘는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물론 암산으로 그냥 8분의 5다라고 쓰면 되겠죠. 네. 자, 요놈 구해러 갑니다. 자,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A와 B를 더한 다음에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얼마? 8분의 3. B는 얼마인가요? 2분의 1. 얘도 뭐 대놓고 다 나왔네요. 그죠? 네. 그럼 8분의, 요거는 8분의 4가 돼서 7이죠? 8분의 2가 돼서 얼마? 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공간 없으니까 암산으로 할게요. 자, 요놈은 그러면 8분의 5가 되겠고, 요놈은 1에서 합사건을 빼면 되니까 얼마?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8을 곱했다라고 해준다면 정답은 얼마다? 네, 5분의 3이다. 이렇게 가볍게 나오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다 요놈을 구하라고 했나요? 오케이, 이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분의, 자, 곱사건이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요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 왜냐면 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살짝 한번 그려보세요. 벤다이그램을. 잘 안 되면 그려보세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원래대로 쓰면, 우리가 뭐 배웠는데, 이거, 집합에서. A 차집합 B죠? 차집합에 대한 확률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일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A에서 뭘 빼는 거죠? 네, 요걸 빼도 좋고요. 아니면 합집합, 합사건에 대한 확률에서 뭘 빼도 되겠죠? 그죠? 네. B사건의 확률을 빼줘도 되겠습니다. 관계없죠?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A에서 곱사건, 교집합 빼고 전체 합집합에서 B를 뺐다. 예. 그래도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이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 4분의 1. 여기는 A가 있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요놈은, 이렇게 되겠네요. 공간이 되겠지? 따라서. 자, 곱사건에 대한 확률. 자, 좌변 넘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넘어옵니다. 별거 아닙니다. 12분의 8 빼기 3은 얼마? 네, 5가 된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안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3분의 2가 되겠고, 곱사건에 대한 확률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4가 돼서 이렇게 하면 8분의 얼마다? 네, 5가 된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확인 133번인데요. 이거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먼저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는데 요놈을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요놈. 드모그란에 붙이 살짝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요놈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오케이. 1에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걔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네. 합사건에 대한 확률 얼마? 그렇죠. 1에서 6분의 1 빼면 6분의 5다. 일단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요놈만 갈게요. 요놈. 자, 요놈에 대한 확률은 뭐냐? 자, 뒤에 있는 게 분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사건의 확률 분의 자, A와 B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다. 요놈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일단. 자, 따라서 지금 뭐 얘와 얘의 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좀 정리해 보죠. 그래서 뭐 분수가 좀 그래서 양면에 얘를 곱하면 일단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리스를 했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 이거 배웠거든요. 자,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과 B사건의 확률, 곱사건에 대한 확률 이렇게 배웠죠. 그대로 하나씩 다 한번 놓으려고 하는데 얘는 6분의 5가 되겠고요. 네, 요놈은 3분의 1이 되겠고요. 뭐 요놈 모르니까 냅두시고요. 요놈은 써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B사건에 대한 확률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분의 3이 되나요? 네, 4분의 3이 되겠고 3분의 1 넘어가면 얘네가 이제 6분의 2거든요. 그러면 6분의 5에서 6분의 2 빼면 6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끝나버렸네. 자, 일단 이 약분하고요. 자, 양변에 역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분의 2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필수 2번이에요. 자,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모두 총 50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의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썼답니다. 근데 그 안경을 쓴 학생이 바로 A급에 속해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경을 썼다. 우리 책은 이걸 이제 A라고 썼는데 괜히 이거랑 좀 헷갈릴까봐 제가 이걸 B라는 집합으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죠? 얘가 그랬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거가 이제 뒤쪽에 B가 요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얘는 뭐가 되냐? 바로 PB 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경을 썼다. 안경 여기 있네요. 20명이네요. 확률은 50분의 20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럼 우리 이제 여기만 보면 되겠죠. 그 학생이 A학급 예, 16명이죠. 그래서 50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0분의 16이니까 얼마? 네,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게끔 해드리게 되면 이게 풀라고 한번 해보면 쓰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편안하게 한번 일단 안경을 쓴 사람이다라고 했으니까 20명이겠죠. 그 학생이 A다? A학급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20분의 16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는 좀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죠? 일단 풀 줄 알아야지 뭐 그지?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먼저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확인 134번이에요. 네. 주사위를 2번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눈의 합이 6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 눈의 수가 모두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이 얼마? 6입니까? 그럼 1, 5. 그죠? 2, 4. 아이고, 노란색으로 써드릴 걸 그랬구나. 3, 3. 4, 2. 네, 5,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풀어볼게요. 5개 중에서, 그죠? 약수가 3의 약수. 눈의 수가 3의 약수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5개 중에 요거 하나. 5분의 1입니다. 자, 근데 또 우리가 서술형이나 그런 데 나오면 또 기호로 써야 되니까 이 기호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또 연습은 좀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푸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3의 약수가 나오는 건 당연히 1과 1. 3의 약수는 1, 3밖에 없으니까 1과 1, 1과 3, 또 3과 1, 3과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교집합도 미리 좀 구해 놓을게요. 교집합은 뭐밖에 없을까? 3, 3밖에 없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기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의 합이 6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요렇게 뒤에 들어가는 거죠, A가. 그랬을 때 그때 눈의 수가 모두 3의 약수가 나오는 P 이렇게 쓰면 되겠고 얘는 이제 기호가 이렇다는 거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B 교집합 A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는 뭐 얼마죠? 66, 36이죠. 분의 A가 일어나는 건 모두 몇 개? 5개. 66, 36이죠. 자, 교집합 일어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겠네. 됐습니까?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얼마다? 네, 5분의 1이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황이 135번이에요. 자, 얘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기호 안 쓰고. 자, 통학하는 거를 조사했더니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이 11명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11명이랍니다. 뭐 걸어서 가는지 뭐 버스 타고 가는지 잘 모르겠네. 그때 걔가 여학생일 때 그랬습니다. 여학생 여기 있네요. 예, 얼마? 10분의. 팔하면 됩니다. 이렇게 10분의. 그죠? 요것만 보시면 되죠. 요게 이제 축소된 표본집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체는 원래 30이었는데 이제 축소된 표본집합이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학생이 자전거다. 10분의 7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간단합니다. 자, 뭐 굳이 뭐 기호를 한번 써본다면, 자, 여학생의 확률을, 확률이 아니죠. 여학생이 나온 사건은 A, 자전거로 통학하는 사건을 B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오케이. 자, 이미 한 명을 뽑은 사람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자전거로 통학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A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B 교집합 A니까 곱사건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별거 아닙니다, 이제. 예, 전체 얼마? 30이죠? 자, 30분의. 자,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죠? 자, A 얼마? 어디 갔어? 여학생 어디 갔니? 10명이네. 예, 이렇게 되겠죠? 약분 안 해주시기 좋아요. 다시 30분의 예, 자전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어디 갔어? 자전거 얼마? 오케이. 몇 명? 7명 되겠죠? 네. 7.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 10분의 7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거 할 때 조심할 거 자전거니까 그대로 19를 쓰시면 안 되겠고요. 예, 우리는 바로 뭐냐면 여기 안에 중에서 그죠? 요거 안에 중에서 여학생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이 교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학생이면서 자전거 그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제가 지금 여학생을 A 달아놨고요. 그때 자전거를 B라고 놨으니까 A 교집합 B는 7입니다. 19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모두 몇 명이 있죠? 몇 명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은 없네요. 자, A형인 사람은 전체의 50%다. 그래서 A형이 나오는 사건을 A다.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자, 이미 한 명을 이제 뽑았더니 걔가 이제 남자다. B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A형인 사람 중에서 A형을 이제 뽑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A형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A형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A가 일어난 사건의 확률 분의 B 교집합 A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괜찮죠? 그 전체는 얼마입니까? 일단 뭐 100이니까 100분의 이렇게 놓을까요? 100분의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됐죠? 다시 또 이제 전체 100이니까 100분의 교집합이죠? 교집합 뭐죠? A형이면서 B 남자라고 그랬죠? A형이면서 남자 여기 있네? 그대로 40 다시 신속으로 써버렸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다? 예, 50분의 40이니까 5분의 4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인가요? 예, 필수 3번입니다. 자,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4개가 있답니다. 이 중에 2개를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10개 중에서 그죠? 10개 중에서 흰 공을 뽑는 거 6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몇 개 남았죠? 그죠? 9개 중에서 흰 공 5개만 뽑으면 되겠죠. 답입니다, 그냥.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건 2가 되고 3 또 약분하니까 얼마? 네, 3분의 1이 답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풀면 돼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먼저 2개 모두 흰 공이 있는데 그죠? 첫 번째도 흰 공이 나와야 되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도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걸
말로 쓰기가 좀 그러네. A라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흰 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 곱사건 이용하는 거죠. 네. 둘 다 흰 공이었으면 좋겠다. 얘 어떻게 하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그거죠. 한번 기호를 좀 써드릴까요? 요거죠, 요거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요렇게 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첫 번째가 그냥 A라는 사건, 즉, 흰 공을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았을 때 두 번째도 흰 공을 뽑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얘는 다시 써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보셨던 이거랑 똑같죠? 예. A가 일어날 사건에 둘 다 일어난 사건인데, 양변에 얘를 곱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률에 우리가 곱셈 정리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뽑는 거는 10개 중에 흰 공은 당연히 6개가 되겠죠. 괜찮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흰 공을 뽑은 거죠. 자, 흰 공을 뽑았을 때 몇 개 남았습니까? 그죠? 9개 남은 거죠. 자, 뽑았을 때 두 번째도 흰 공이 될 건 얼마? 네, 9분의 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얼마다? 네, 3분의 1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이제 구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뭐 서술형 나왔을 때 뭐 기호를 쓰면 되는 건데, 뭐 이런 게 서술형 나오겠습니까? 그죠? 다음입니다. 자, 카드가 9장 있는데 뒷면에 X 표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뒷면이니까 뒷면에 제가 X 표시 그릴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뒷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뒤집어요. 뒤집어서 X 표시가 만약 나오면 탈락. 안 된대. 안 나와야 되는 거야. 글쎄, 갑과 을이 순서대로 뽑을 때 갑은 탈락을 하고 을은 탈락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이 탈락할 사건 A, 을이 탈락하지 않은 사건을 B다라고 하고요. 순서대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오케이. 곱사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곱사건입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또 헷갈리니까. 갑은 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럼 9개 중에 얼마죠? 네, 9개 중에 3개 뽑는 거죠. 그거 뽑았습니다. 남은 거 몇 개? 8개죠. 자, 8개 중에 탈락하면 안 되니까 이 6개를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약분하면 3이고요. 2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 네, 4분의 1입니다. 그걸 기호를 한번 써버리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곱사건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를 먼저 한 거죠. 네, 먼저 한 놈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가 지금 뭐죠? 네, 탈락이죠. 탈락하고 그 다음에 탈락한 상태에서 B는 탈락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자, 일단 A가 탈락하는 건 전체 얼마? 9분의 3이 되겠습니다. 탈락한 상태에서 얘는 이제 뽑았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지워드릴게요. 몇 개? 그죠? 8개 중에서, 그죠? 그 상태에서 탈락하면 안 되니까 몇 개? 6개입니다. 그 똑같다니까. 맞죠? 어쨌든 계산하면 얼마다? 네, 4분의 1이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젤리가 들어있는데요. A 상자가 있고 B 상자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A 상자에는 딸기맛 젤리가 3개, 포도맛 2개, B에는 딸기맛 2개, 포도맛 4개가 있습니다. 이때 젤리 한 개를 꺼내는데요. 어떤 걸 꺼낼 거냐면 B 상자에 있는 딸기맛 젤리 2개, B 상자에 있는 딸기맛 젤리를 꺼낼 확률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표본 공간이 이거였는데, 그죠? 점체였는데 바뀌었죠. B 상자만 물어봤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B 상자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확률 바로 갈게요. B 상자니까 바로 B로 갈까요? 상자 뭐 2개 중에 1개 바로 되겠죠. 그때 우리가 딸기맛 젤리를 선택하는 사건은 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그러면 2라는 것은 뭐냐? 일단 B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네, 2를 선택한 거죠. 몇 개죠? 예, 6개 중에 몇 개? 네, 2개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3분의 1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이제 곱사건 이용을 해주면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네, B 교집합 2가 돼서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어떻게? 요거 곱하기 요렇게 쓰면 되겠죠. 기호 쓰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얘는 얼마다? 2분의 1이고요. 얘는 얼마다?
3분의 1 돼서 정답은 6분의 1이고요.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헷갈리니까. 자, 그냥 먼저 비상자를 선택하는 거는 2분의 1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2분의 1이죠. 당연히 6개 중에 딸기만 몇 개입니까? 예, 2개요. 예, 이렇게 해서 계산했던 얼마다 바로 6분의 1 나오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풀 줄 아는 게 제일 제가 볼 땐 중요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쓰는 것만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06번인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비는 내렸는데 공연이 매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나오겠죠. 이 사건 이용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비가 안 내렸는데 공연이 매진됐답니다. 사람들 꽉 차서 표가 다 이제 팔렸나 봐요. 그죠?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공연이 매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1 되겠습니다. 이 사건 이용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비가 올 확률은 40%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네, 100분의 40이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내일 비가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럼 확률은 당연히 전체 100이니까 100에서 40 빼면 60%가 돼서 5분의 3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푸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풀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확률 정도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서술형 때문에 이제 기호를 좀 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냥 해볼게요.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얼마니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매진이 되려면 비가 내릴 때 매진이 될 수도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매진될 수도 있죠. 그럼 비가 내릴 때 그때 확률은 얼마?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내렸습니다. 일단 내렸을 때 매진될 확률 네, 2분의 1 써있네요. 그러면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분의 3이죠. 안 내렸을 때도 매진될 수도 있겠죠. 네, 3분의 얼마? 2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끝난 거예요. 자, 약분하면 이거 얼마? 5분의 1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 예,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5분의 3입니다. 아마 이렇게 푸시는 게 여러분들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괜히 기호가 자꾸 들어가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이번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꾸 이제 식으로 해봐야 또 서술형 나왔을 때 또 이제 식으로 써야 여러분들이 감점을 안 당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비가 뭐 내린다 하고 공연이 매진된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흰색으로 할까요? 자, 비가 내리는 사건을 비가 내린다. 예, 이 사건을 A다라고 하고 공연이 매진된다. 매진만 쓸게요. 매진되었다. 이걸 우리 책에서 아마 2라고 쓴 것 같은데 2라고 해드릴까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연이 매진만 되면 된대요. 매진만 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쓸까요? 그죠? 매진만 되면 됩니다. 매진만.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써야 될까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는데 매진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진만 되면 된다니까. 매진이 되었을 때, 됐죠? 매진이 되었을 때 걔가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그거는 관계없죠. 매진만 되면 됩니다. 매진이 되었을 때 비가 올 수도 있겠고 매진이 되었을 때 비가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기호가 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본다면 제가 A고요. 자, 2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자, 뭐냐면 원래는 표본 공간이 S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매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매진. 그래서 축소된 표본 공간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표본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요겁니다. 그러니까 매진만 되면 되는데 지금 A가 뭐죠? 그죠? 비가 내린 거죠. 자, 매진이 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이쪽은 필요 없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진만 되면 되는데 B가 안 내렸습니다. 그럼 A를 뺀 나머지 안에 여기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니까 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된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자, 매진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 비가 올 때.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있겠죠. 비가 올 확률 얼마? 5분의 2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랬을 때 매진이 된답니다. 2분의 1. 이번엔 비가 안 옵니다. 그 비가 안 올 확률도 있겠죠. 예, 100%는 아니니까. 비가 안 왔을 때 매진이 되는 거 얼마?
네, 3분의 2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풀 줄 알면 그냥 하면 되는데 서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을 조금은 연습을 해 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확인 139번이에요. 자, 저 주머니라고 그랬나요? 어쨌든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갑과 을이 순서대로 하나씩 뽑을 때 다시 넣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을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네요. 그럼 경우를 나눠 봅시다. 기호 쓰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갑이 그냥 흰 공을 뽑아. 그렇죠? 그럼 을은 무조건 일단 흰 공을 뽑아야 되겠죠, 그죠? 네. 아니면 갑은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을은 무조건 흰 공을 뽑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몇 개? 네, 15개가 있죠. 그 중에 흰 공은 몇 개? 5개가 있는데 다시 안 넣었으니까 14개죠. 그 분에 흰 공 하나 뽑았으니까 남은 거 몇 개? 4개가 되겠고, 자, 이런 거 약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한 번 더. 자, 이번엔 갑이 검정색 공을 뽑습니다. 그럼 15개 중에 10개가 있겠죠? 다시 안 넣으니까 14개가 남았겠고, 그 중에 흰 공은 그대로 몇 개? 5개가 돼서 210분의 얼마? 50입니다. 분모가 어쨌든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약분 안 해주시는 게 계산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210분의, 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더해주면, 자, 70이 돼서 약분해주면 얼마다? 3분의 1이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0번인데요. A반과 B반의 인원의 비율이 6대 5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 A반 중에서는 10%가, B반 중에서는 20%가 경시대에 참가했답니다. 그랬을 때 경시대를 참가한 학생의 그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단 6대 5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비례상수를 써서 6K, 5K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는 얼마가 되냐면, 그쵸? 얘는 밑에다 쓸까요? 0. 얼마 곱하면 0.6K가 되겠고, 얘는 얼마? 그냥 1K죠. K가 되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수가 싫어서 해도 되는데, 소수가 좀 싫어가지고 6K, 5K다라고 놓지 마시고 그냥 60, 50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래 버리면 10%는 우리가 6K가 되겠고, 20%는 얼마다? 10K가 돼서 좀 소수가 안 나오니까 계산할 때 좀 낫겠네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명만 뽑는다라고 했으니 전체 얼마? 네, 110명이죠. 그 중에 한 명 뽑았는데 그게 A반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걔가 어디? B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110K분에 더하면 16K가 돼서, 자, KK 약분되고요. 2로 나눠주면 55분의 얼마? 8. 이러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인가요? 네. 필수 5번입니다. 자, A 상자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있고요. B 상자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있답니다. 이 중에 상자를 아무나 하나를 또 선택을 한답니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A 상자 아니면 B 상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확률은 2분의 1이겠네요. 그때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오케이. 그때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내야 된답니다. 그때 걔가 A 상자에서 꺼낼 확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갑니다. 먼저 2개의 공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먼저 2개의 공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먼저 그 2개를 A 상자에서 한번 꺼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럼 먼저 A 상자 선택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2개를 꺼낸다고 했습니다. 몇 개죠? 오케이. 6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죠. 자, 흰 공은 2개 중에 몇 개? 1개. 검은 공은 4개 중에 1개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또는, 자, 우리 B상자에서 꺼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B상자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이죠. 자, 마찬가지 전체 몇 개? 5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될 텐데, 흰 공 1개, 검은 공 1개죠. 그래서 흰 공 3개 중에 1개, 검은 공 2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걔가 A 상자에서 꺼냈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A 상자고 얘가 B 상자잖아. 그러니까 그 A 상자에서 꺼낸 확률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 상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결론은 뭐다? 식을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분모는 얘가 되는 거고요. 그대로 한번 베껴 볼게요. 이렇게 2C1, 4C1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저는 좀 설명을 하려고 두 번은 쓴 거예요. 자, 이거 곱하기 이렇게 분의, 그 다음 요놈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계산을 한 번에 좀 하려고 제가 일부러 따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자, 고래 버리면 양변에, 양변이네.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서 일단 없애주시고요.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죠? 예. 자, 6, 5, 30 나누기 2하면 15분의. 그죠? 2, 4, 8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똑같으니까 15분의 8 되겠고요. 자, 이놈은 10분의, 그죠? 3, 2, 예, 6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분해야 될 텐데 이거 약분이 좀 되네요. 3, 5 됐죠? 그래서 자, 이거 공간이 될래나 모르겠네. 제가 너무 욕심 부렸나? 자, 자, 분자분모에 15를 곱하겠습니다. 8 15 곱하면 8, 여기도 15를 곱하면 9가 되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네, 17분의 8. 네,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확인 141번이에요. 자, 주머니가 있습니다.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습니다. 뭐냐, 아주머니, 복주머니. 예, 그렇게. 미안합니다. 네. 그때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A 주머니를 선택하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B 주머니를 선택한답니다. 자, 이번에 확률이 2분의 1이 아닌 거예요.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그럼 얘는 6분의 4가 되는 거죠. 1, 2, 3, 4니까. 그래서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 얘는 6분의 2가 되니까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저 때도 주머니 하나 선택했겠죠? 그때 노란 구슬을 뽑았을 때 걔가 A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 방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A 주머니를 먼저 선택을 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A 주머니를 선택합니다. 3분의 2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A 주머니 공 5개 중에서 노란 공 뽑아주세요. 일단은 5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은 모두 6개가 있는데 그때 노란 공은 3개죠? 네, 이게 바로 전체죠. 어떤 주머니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A 주머니에서 노란 구슬이 나온다. 요게 A 주머니잖아요. 요 놈을 그대로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분모가 똑같지가 않아서, 맞죠? 똑같지 않아서 일단 요 놈은 제가 약분을 살짝 해서 2분의 1로 하고요. 자, 한 방에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분자 분모에 3을 먼저 곱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을 곱해 살짝 없애보고 그 다음에 얼마 이제 10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니면 뭐 번분수로 계산할 사람 하셔도 됩니다. 10을 곱하면 얼마? 8이 되겠죠. 10 곱하면 당연히 8이 되겠고 10을 곱하면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정답 얼마? 13분의 8.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이제 조건부인데요. 아까 141번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리면, 자, 어쨌든 지금 문제 자체가 A 기계에서 40%의 제품을 만들고 나머지 B 기계에서 60%를 나머지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이제 불량품은 A 기계에서 5%, B 기계에서는 3% 나온답니다. 그럼 이미 하나의 제품을 뽑았을 때, 자, 여기서부터인데, 이미의 제품 하나 뽑았어요. 그럼 이거는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걔가, 아니, 제대로 된 정상품일 수도 있는데, 불량품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또 불량품이라고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전체 표본 공간이 아니라 축소된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조건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죠. 굳이 구슬을 뽑았을 때, 굳이 뭐 또 파란 구슬일 수도 있는데, 왜 또 노란 구슬을 뽑았을 때, 파란 구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또 노란 구슬이겠다? 이거는 조건부구나. 축소된 표본 공간. 맞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일단 불량품일 때까지만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럼 걔가 A 기계에서 뽑았니? B 기계에서 뽑았니? 그거죠. 한 방에 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걔가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다. 그럼 A 기계는 뭐 이거는 뭐 소수로 해도 되고 분수로 해도 되거든요. 소수로 할까요? 0.4죠. 그랬을 때 불량품은 5%니까 0.05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B 기계에서 뽑은 거죠. 그래서 B 기계에서 불량품 얼마?
3%, 0.03입니다. 그랬을 때 A 기기에서 그랬으니까 요 놈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분자분모에 1000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을 한 방에 이렇게 곱해서 해볼게요.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좀 싫어서. 그러면 여기는 4, 5, 20이겠고 얘는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대로 20 똑같겠죠. 여기는 6, 3,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요거는 38분의 20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2로 나누면 19분의 얼마다? 10이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연습 문제 87번입니다. 자, 먼저 요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자, 요 놈은 어떻게 쓰죠? 네, 여기 있는 게 지금 조건부죠. 얘가 분모로 들어가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는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굳이 뭐 다 쓸 건 없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그죠?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예. 얘가 0.2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이 일어나지 않은 걸 0.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요놈부터 한번 잠깐만 써본다면 결국에 요놈이라는 것은 A에서 이제 B를 빼는 건데 결국 A에서 뭘 빼는 거죠? 네. 교집합 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해당되는 건 뭐죠? 예,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교집합에 대한 이 확률은요, A, B 더한 다음에 뭘 빼죠? 네, 합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네. A는 얼마? 0.4. B는 얼마? 0.2. 합은 0.4. 그래서 얼마? 0.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자, 어디 갔니? 요거가 일어날 확률은 결국 A가 일어날 확률에서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A는 얼마죠? 0.3이네요. 얘는 0.1을 지금 구했죠. 그래서 얼마? 0.2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 됐네. 얘는 바로 씁시다. B가 일어날 확률이 0.2니까 1에서 0.2 빼면 얘는 0.8이 되겠죠. 네, 0.8분의 이러면 우리가 지금 0.2다. 이렇게 구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무리가 없죠. 요거는 그대로 1에서 0.1을 빼면 0.8이니까 요놈 어디 갔니? 요 분자에 있는 놈. 걔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어떻게? 그 전체 합사건의 확률에서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즉 합에서 B를 빼면 요 부분이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얼마? 0.4가 되겠고 B는 0.2니까 그대로 0.2가 돼서 이렇게 구해볼 수 있으니 둘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그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서술형 나왔을 때 쓰는 방법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에 너무 얽매이시면 진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일단은 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호 쓰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정도만 연습을 조금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호 쓰다가 자꾸 못 풀더라고요. 자, 6명이 있습니다. A, B를 포함한 6명인데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A, B, C, D, E, F 이 중에 3명의 위원을 뽑는답니다. 그 중에서 A가 위원으로 뽑혔습니다. 오케이, A는 뽑혔어. 그러니까 A는 뽑혔으니까 A는 신경 쓰지 말자고. 얘는 뽑혔잖아. 몇 명 남았죠, 그러면? 5명 중에서 위원 이제 몇 명 뽑는 거죠? 이제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문제가. 그죠? 그랬을 때 이제 B도 위원이 뽑혔으면 좋겠대요. 그래? 알아서 B도 뽑으면 되지 뭐. 자, 몇 명 남았습니까? 5명 중에서 이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 B는 또 뽑혔대요. 그럼 이제 남은 4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됩니까? 그죠? 1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죠? 4라고 써도 되는데 걔는 얼마? 네, 10분의 4가 돼서 5분의 2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89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자, 1부터 10위까지의 숫자가 있는 카드가 있는데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서 뒤집었답니다. 뒤집은 건 냅두고 그러니까 뒤집을 때 잡을 때라고 된 것 같아요. 뒤집을 때 두 장 모두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하면 되겠죠. 먼저 12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아서 뒤집으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둘 다 모두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죠? 4개 중에 몇 개? 2개를 뽑아서 그냥 뒤집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죠? 12 곱하기 11 나누기 2 곱하기 1. 네. 얘는 얼마죠? 4 곱하기 3, 2 곱하기 1.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준 다음 남은 게 요거죠? 4, 3, 12. 그래서 정답 얼마다? 네, 11분의 1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느 A대학교의 합격생 중에 수도권에서 합격된 학생이 40%, 지방에서 합격된 학생이 60%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45%, 그 다음에 지방에서 남자는 55%가 합격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때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예, 뭐 간단하죠, 이거는? 예. 그럼 먼저 간단하게, 먼저 수도권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 중에 남자의 비율이 오니까 0.45 또는 자, 지방에서 합격된 학생은 60%인데 그 중에 남자는 55%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는 계산하면 4, 4, 16이니까 0.18, 얘는 0.33 이렇게 되나요? 네.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0.51.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주머니에 형사라고 적힌 카드가 4장, 범인이라고 적힌 카드가 2장이 있습니다. 이때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 나중에 을이 뽑는 데서 제가 그냥 갑과 을이 순서대로 뽑는다 이렇게 그냥 적어봤습니다. 괜찮죠? 그때 을이 형사 카드를 뽑았을 때 갑도 형사 카드를 뽑을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오케이, 한 번에 또 가보겠습니다. 그럼 갑이 먼저 형사 카드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이 형사 카드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은 그죠, 6개 중에 4개가 되겠고, 남은 5개 중에 을도 형사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몇 개? 3개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또는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이번엔 갑이 범인 카드를 뽑습니다. 그럼 6개 중에 2개죠. 남은 5개 중에서 을은 무조건 형사 카드를 뽑아냅니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이 형사고 갑도 형사야. 그럼 아까 요거였죠? 갑이 형사 카드, 을도 형사 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모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약분하지 마시고요. 얼마? 6, 5, 3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 곱하면 4, 3, 12, 2, 4, 8, 4, 3, 12가 돼서 20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따라서 4로 약분하면 4, 5, 20, 4, 3, 12가 돼서 5분의 3의 확률을 얻겠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자, 92번입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는데, 자, 버스 타고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이 60%, 걸어서, 즉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이 40%인데 버스 타고 지각하는 사람이 20분의 1, 걸어서 지각하는 사람이 15분의 1이 있답니다. 이때 일단 지각을 했대요. 지각했을 때 버스로 지각할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쭉 한번 가봅니다. 먼저 자, 버스입니다. 버스 얼마? 100분의 60이죠. 그래서 버스 타고 지각 2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에는 걸어서 40%니까 100분의 40, 그 중에 지각이 1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지각 또는 걸어서 지각, 됐죠? 그 중에 버스로 등교해서 지각입니다. 그러면 노란색을 그냥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분자 분모에 이제 100을 좀 곱해 주셔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약분하면 3이 되겠고요. 여기는 약분하면 5, 3, 15, 58에 다시 요거는 3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이제 분자 분모에 우리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 3을 좀 곱하면 9가 되겠고요. 3 곱하면 네, 이렇게 17분의 9라는 확률을 얻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연습 93번입니다. 제가 미리 좀 써놨는데요. 자, 문제에서 어느 학급에서 남학생은 18명, 여학생은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는 12명이 중국어 수업을 받고요. 그 중에 여학생은 7명이 일본어 수업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빈칸 메꿔볼까요? 합이 18이니까 여기는 6이 되면 되겠고요. 그죠? 무조건 한 과목은 무조건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네, 9가 되겠고요. 더하면 21, 더하면 13, 당연히 합계 34가 되겠죠.
이때 중국어를 이제 듣는 학생일 때 그렇습니다. 중국어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두 21명인데 그때 여학생의 확률 이렇게 물어봤네요. 3으로 나누니까 얼마다? 7분의 3.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문제에서 다음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어느 소극장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두 배우 D와 L에 대한 배우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D 배우를 좋아하는 남자는 5명, 여자는 X며 합계는 X 플러스 5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합계 없으니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다 있는 건 얼마? 25가 되겠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0이 되겠고요. 요거는 30이 되겠고요. 여기는 X 플러스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또 한 명을 뽑았답니다. 그 사람이 여자일 때 그랬습니다. 여자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X 플러스 10 분의 그 사람이 D 배우를 선호한다. 얼마? X다. 됐죠? 별거 아닙니다. 걔가 6분의 1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크로스로 곱하면 6X는 X 플러스 10, 5X가 얼마? 10이니까 X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복잡하게 풀 수도 있고 어떻게 풀면 좀 쉽게 풀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등 제비가 1개, 2등 제비가 3개, 총 4개가 당첨 제비가 있고요. 꽝은 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당첨 제비가 나올 때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당첨 제비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우리는 여사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당첨 제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꽝 6개 중에 2개를 뽑으면, 그죠? 요 안에는 당첨 제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5분의 15가 돼서 얼마죠? 네, 3분의 2라는 확률이 얻겠습니다. 이게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2등을 포함한다. 그걸 하시면 되겠죠? 일단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2등을 포함하니까 그러면 쉽게, 자, 2등은 3개 중에 2개, 즉 2등 2개입니다. 2등 2개, 3개 중에 2개를 뽑든지, 아니면 2등은 이번에 1개입니다. 색깔을 좀 바꿀까요? 보기 좋으라고. 이번에 2등 1개를 뽑을 때입니다. 그럼 3개 중에 하나를 뽑고요. 그 다음에 1등 하나 뽑는 거죠. 굳이 뭐 1로 써도 되는데, 아니면 2등 하나와 그 다음에 꽝 6개 중에 1개. 어쨌든 여기에서도 2등은 포함되니까 요런 계산해주면 45분의 1 얼마입니까? 3. 요거는 3, 3, 6, 18. 그래서 45분의 6가 얼마죠? 6이 24. 됐습니까? 약분도 좀 한번 해볼까요? 3, 8에 24, 3, 1은 3, 3, 5,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어디 갔니? 3분의 2가 되겠고요. 얘는 15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해 주시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해 주시면 정답은 얼마다? 네, 5분의 4.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연습 96번이에요. 자, 노란 구슬이 N개가 있고 파란 구슬이 4개가 있는데 자, 2개를 꺼낸답니다. 그때 첫 번째는 노란,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일 때 모든 N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예, 꺼낸 공은 다시, 꺼낸 구슬은 다시 안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전체 몇 개죠? 네, N 플러스 4개죠. 그 중에 먼저 노란 거를 뽑아야 되니까 자, N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가 줄었죠. 하나 뺐으니까 N 플러스 3 중에 파란 구슬 몇 개? 예, 4개. 예, 이렇게 있답니다. 괜찮나요? 이 확률이 얼마다? 네, 5분의 1.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예쁘게 한번 써보죠. 자, N 플러스 4, N 플러스 3은 크로스로 바로 곱할게요. 자, 5, 4, 20에 N.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N제곱, 이렇게 하면 7, 얘까지 바로 넘어와 볼까요? 네, 넘어오면 마이너스 13. N 플러스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N-1, N-12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은 얼마다? 네, 1 또는 N은 10입니다. 따라서 합은 얼마다 더하니까 13 이렇게 되고요. 혹시 여기서 이제 근각 계수하는 써서 2개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13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경우에는 둘 다 자연수니까 되는데 만일 자칫 잘못하다가 마이너스라도 나오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그 다음에 풀어주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97번 문제입니다. 자, A라는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B라는 주머니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A에서 한 개를 꺼낼 때, 자,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당연히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검은 공은요, 당연히 5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눠보자는 거야.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면 흰 공 2개를 여기다 놓고요. 검은 공을 꺼내면 마찬가지 검은 공 2개를 여기다 넣었을 때, 그때, 자, B에서 공 하나를 꺼냅니다. 걔가 흰 공인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갑니다. 먼저 흰 공을 꺼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흰 공을 꺼낼 확률은 당연히 얼마? 일단 5분의 2가 되겠죠. 흰 공을 꺼냈습니다. 그럼 여기는 흰 공 2개를 이렇게 여기다가 2개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없어진 거예요. 이쪽 보지 마세요. 요것만 보세요. 흰 공 2개 빼서 그래 지우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때 흰 공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6개 중에 3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엔 검은 공을 꺼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갈게요. 네, 이렇게 원래 있었죠.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검은 공을 꺼냈다. 그럼 걔 2개를 이렇게 2개를 옮겨 놓으랍니다.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몇 개? 그렇죠. 6개 중에 마찬가지 흰 공은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 됐네요. 그럼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약분하지 말고, 자, 30분의 6에다가 30분의 3. 그래서 30분의 얼마? 9가 되니까. 자, 이제 3으로 약분하면 얼마죠? 10분의 3.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실력 98번입니다. 자,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8분의 7,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2분의 1. 요 조건부가 나왔네요. 자, 요거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요 값의 최대값을 낮은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그랬을 때 2개를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고 가죠. 먼저 요 조건부 확률을 조금 예쁘게 한번 써볼까요? 네, 좋아요. 자, 조심하세요. 네, 여기가 뒤에 게 분모로 가는 거고요. 얘는 2개의 뭐다? 네, 교집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놈은 지금 우리가 주어졌네요. 그죠? 요 놈은 2분의 1이고요. 요 놈은 자, 이렇게 돼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2배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요거에 대한 최대 최소니까 자, 첫 번째. 얘가 최대 최소라는 얘기는 결국 요거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최대일 때와 그죠? 자, 두 번째. 자, 요 놈이 뭐가 된다? 요거가 최소일 때. 나눠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최대라는 얘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게 들어갈까 봤더니, 그죠? 예. 얘는 8분의 7이고 얘는 8분의 4니까 B가 더 작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즉, 얘가 최대일 때는 결국 뭐다? 네, 요거를 그냥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네. 자, 따라서, 라지 M은 자, 2배의 이거다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을 계산하면 1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이번에 얘가 최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가 최소가 되려면요. 한번 써볼까요, 이거?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합. 자, 그런데 A와 B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는 고정이니 결국 얘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A와 B라는 놈은 결국 합쳤을 때 그저 표본 공간이 된다는 얘기이며 그때 당연히 확률은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8분의 7. 8분의 7. 요거는 얼마? 네, 2분의 1. 빼기 2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통을 하면 마이너스 8분의 4가 돼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스몰 m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2배에다가 8분의 3을 해주면 4분의 3이 돼서 두 놈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4분의 7.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력 99번입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2대 3이고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70%, 없는 사람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2대 3이니까 우리가 자, 남학생은 2x, 자, 여학생을 뭐 3x, 뭐 당연히 합치면 5x 이렇게 한번 비례상수 x를 써서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죠? 네. 그때 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뭐라 됐냐면 자격증이 있는 남자는 전체의 5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전체 얼마? 5x가 있는데 그거의 5분의 1이 바로 x인데 얘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랍니다. 그 자격증 있는 남자 여기가 x가 되겠네요. 아, 됐습니까? 그럼 합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당연히 x가 돼야 되겠죠. 2x에서 x 빼면 이거니까 똑같네. 됐습니까? 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네.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70%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70%다. 그러면 5x에 대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5x에 대해서 70%면 0.7이니까 얼마? 3.5x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아니, 그냥 노란색으로 하자. 3.5x가 되니 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죠? 2.5x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얘는 0.5x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더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이거 당연히 우리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뭐 2를 좀 곱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할게요. 이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 1.5x 분의 그때 그 사람이 여학생이랍니다. 자격증이 없는데 여학생 여기 있네요. 0.5x. 그래서 xx 지워주시고요. 자, 분자 보면 10 곱하면 15분의 5니까 정답 얼마다? 네, 3분의 1이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